지난 시간에 URL로 PK도 전달해봤고요. 여기서 문자열도 전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뭐 엄청 깊숙하게는 아니지만 펑션 베이스드 뷰, 클래스 베이스드 뷰 한 번씩 연습은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클래스 베이스드 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펑션으로 많이 작성을 했는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나중에 코드 가시성 측면에서 클래스 베이스드 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펑션으로 좀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다 클래스 기반으로 다 작성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어, 그 다음으로 좀 설명드릴게. 장고 문법 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장고 문법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쿼리 스트링이라는 게 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URL에다가 135번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정보를 보내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 스트링을 보낼 때 뭐가 좋을까요? 보통 검색을 할 때는 search 이렇게 해가지고 search라는 키워드로 공부 해서 쿼리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내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뭔가 쿼리 스트링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and를 붙인 다음에 타입은 뭐 제이슨이다. 예를 들어서 쿼리 스트링에 따라서 해당 API에 추가적인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쿼리 스트링을 시작할 때는 물음표를 붙이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key value, 이 는을 기준으로 key value 그리고 key value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URL에서 여기까지 숫자를 보내는 거는 여기까지는 URL 엔드포인트가 되는 거고, 여기 다음에 추가적인 설정 값을 보내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쓸 것 같아요. 이 리스트인데 전체 리스트, 여기까지 하면 전체 리스트인데 여기다가 서치 해서 설치 검색을 할 건데, 복습이란 단어로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복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애만 리턴을 하게끔. 근데 이 복습이라고 들어간 애가 예를 들어서 막 10,000개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10,000개. 이 데이터가 10,000개 이렇게 있어버리면, 데이터를 10,000개를 다 조회해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줘버리면 장고가 힘들어합니다. 데이터가 많이. 그래서 나오게 된 방법론이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해서 이 10,000개의 데이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페이지라는 그 쿼리 파라미터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3페이지를 리턴해라. 그러면 만약에 한 페이지당 10개씩 데이터를 뿌려준다고 했을 때 20번부터 29번까지 리턴이 되는 거예요. 페이지 3번으로 가면. 근데 이제 페이지의 크기가 이제 11대의 가정을 했을 때 데이터가 20번부터 29번까지 리턴을 하게끔 페이지 네이션에 활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검색할 때 활용한다거나, 이게 쿼리 파라미터라는 거 하고 쿼리 스트링이라고도 합니다. 요 값을 또 받아볼 거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은 백엔드 개발하면서 아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URL에서 값을 받았다면 이번엔 쿼리 스트링으로 받는 방법,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를 아까 이 리스트 여기를 수정해서 요걸 수정해서 작업을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전체 여기 함수를 수정하는 겁니다. 이 함수가 사실 이제 검색 기능이지만 아주 약소한 기능의 그 뭐랄까요? 약소한 검색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름으로만 간단하게 검색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쿼리 파람스라고 합니다. 장고에서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안 하고
쿼리 파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치는 request 쿼리 파람스 한번 이렇게까지만 하고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로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쿼리 파람스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근데 제가 값을 리턴을 할 때 여기다 쿼리 파람을 보내야 되겠죠. 설치는 복습이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타입은 제이슨이고, 또 만약에 또 한다고는 페이지는 세 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엔터를 치게 되면은 네. 제가 뭔가 잘못했네요. 리퀘스트에는 쿼리 파람스가 없다. 리퀘스트 점 데이터 점 제가 헷갈리네요. 여기에는 없는 건지 리퀘스트 점 잠시만요. 이 리퀘스트라는 애가 뭘 가지고 있는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퀘스트 이렇게 해서 dir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면 프린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dir을 이렇게 붙이면은 리퀘스트가 뭘 가지고 있는지 해서 한번 가보면 얘는 실행됐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펑션 베이스드 뷰에는 없나요? 없을 수가 있나? 수치는 get. 얘로 한번 봐볼까? get 이렇게 하면 get의 데이터가 넘어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원래는 쿼리 파람스로 해서 넘기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get이라고 해서 여기는 넘어오는군요. 얘가 이제 사실 객체가 조금 다른가 본데 쿼리 파람스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쿼리 파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는 클래스 베이스드 뷰로 넘어가면 쿼리 파람스로 바뀝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서치 대신 일단은 쿼리 파람스라고 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나오는지. 지금 제가 쿼리 파람스를 제가 열심히 담았거든요. 서치는 복습, 타입은 제이슨, 페이지는 3. 이게 다 나와줘야 돼. 다. 네, 어떤가요? 쿼리 딕트라고 해가지고 서치는 복습, 타입은 제이슨, 페이지는 3. 이런 식으로 나왔죠. 여기 중에서 서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서치는 request.get인데 나중에 여기가 쿼리 파람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get 가져오는데 서치가 있으면 가져오고, 이렇게 get을 쓰게 되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서치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차이점이 뭐예요? 만약에 두 번째에서 키가 서치가 없어버리면 여기는 키 에러가 나죠. 키. 이렇게 써버리면. 근데 얘는 키가 없을 때 넌을 리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장고 개발할 때 웬만하면 이렇게 딕셔너리 접근하는 것처럼 대괄호로 접근하는 방법은 지양하세요. 지양.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보다 .get get으로 해서 차라리 넌이 리턴 되더라도 키 에러가 나면은 서버 에러, 얘는 키 에러가 나면 서버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500번대 에러가 나게 돼요. 서버 에러가 500번대.
근데 아까처럼 404 400번대 에러가 나야 정상이지 500번 에러가 난다. 이거는 백엔드 개발자의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번대 에러가 나면. 그래서 500번대 에러가 날 수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키 에러가 큰 항목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주석을 놔둘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용하고, 만약에 이 서치가 값이 없을 때 여기다가 콤마를 찍고 값을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백으로 하면은 넌 대신 공백이 여기 다음에 여기가 디폴트 값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치라는 키가 없으면 서치의 디폴트 값은 빈 공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저는 넌이 리턴되면 좋습니다. 리턴되게끔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서치가 있으면 그때는 투두스를 살짝 변경할게요. 원래는 서치라는 쿼리 파람이 없으면 그냥 전체 리스트를 하면 되는데, 여기 투두스 점 필터 아까 썼던 겁니다. 네임에 언더바 2개예요. 여기 언더바 2개 i contains 이렇게 하고 서치 이렇게 하면 서치의 내용을 포함한 해서 이 쿼리셋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 쿼리셋이 서치가 있을 때는 변경이 되게끔.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나머지 건 사실 상관없고, 이 투두의 리스트에 서치라는 키로 복습을 넣게 되면 동영상 강의 복습하기, 여기에만 복습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네, 했더니 이제 하나만 나왔죠. 근데 여기를 안 보내면 전체가 보내지고, 만약에 공부를 키워드로 하면 공부, 그러면 공부. 그래서 서치, 그러니까 검색 기능을 간이적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하고 더 쉽게 할 겁니다. 근데 간이적으로 구현해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쿼리 스트링 사용하는 방법, 사실 이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코드에서 보면 쿼리 파람스를 이렇게 해서 받아온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타입이란 것도 있었잖아요. 타입을 가져와서 만약에 타입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또 수정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면은 쿼리 파람스를 2개, 3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불편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불편한 게 지금 이제 쿼리셋 요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쿼리셋, 저희는 이거의 타이틀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쿼리셋이지만 아까 이 오브젝트의 리스트라고 했죠. 지금 여기 대괄호 보이죠? 얘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복문을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고에서 반복문 도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그거는 HTML에서 진행합니다. HTML에서. 그래가지고 이 투두를 반복문을 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문을 돌 때 중괄호 하고 퍼센트 반복문 할 때요 도는데, 파이썬 반복문하고 똑같습니다. 투두가 돼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for I in todos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파이썬 문법 할 때. 근데 여기가 I여도 되지만 to-do 이렇게 가도 되겠죠. 이렇게 근데 반복문을 열었으면은 장고에서는 이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and for 이렇게 반복문을 열었다, 반복문을 닫았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여기부터 여기 안에서는 to도라는 개념이 이 todos 안에 있는 to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투두 이렇게 보내질 수 있고, 지금 이게 오브젝트거든요. 투두라는 오브젝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투두 점 네임, 네임이 사실은 그거기 때문에 네임 안 하고 디스크립션, 우리가 투두 안에 들어있는 것들 만약에 컴플리트, 이 투두를 완성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BR에 언제 생성이 됐었는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것까지만 해도 얘가 결국은 그 str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str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str을 네임을 가리키게끔 해놨으니까, 장고에서의 주석은 이렇게 커멘트 요거네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 투두까지만 써도 str 메소드가 동작하면서 네임을 리턴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투두.name이랑 같을 겁니다. br. 이 투두스가 쿼리셋이고, 쿼리셋을 반복문을 돌면서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오브젝트의 장점이 뭐다? 오브젝트의 데이터들을 투두의 네임, 투두의 디스크립션, 투두의 컴플리트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봐보면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게요. 네, 제가 쿼리셋은 그대로 나오게 해놨고, 지금 요렇게가 한 세트거든요. 근데 중간에 여기가 비어있는 게 값이 없어서 그래요. 디스크립션 값이 없고 컴플리트 했는지 안 했는지 값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컴플리트라고 안 했나봐요. 잠시만요. 모델을 컴플리트 과거형이 아니라 컴플리트 현재형이네요. 현재형으로 바꾸면, 새로 고침해보면 이제 불린이 리턴이 되겠죠. 지금 불린이 추가가 됐습니다. 펄스가. 근데 디스크립션은 상세 설명인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공백이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까지 반복문 첫 번째 돌았고 두 번째 돌았거든요. 이렇게 반복문이 수행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거 지금은 글씨만 써서 그렇지, 만약에 여기를 무슨 HTML을 섞어가지고 예쁘게 만들었다 치면은, 요걸 한번 제가 챗GPT한테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저만 한번 해볼게요. 챗GPT한테 가가지고 장고로 템플릿 작성했어, 예쁘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가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 테이블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테이블로 저만 한번 해볼게요. 저만. 나중에 우리가 더 예쁘게 만들도록 해요. 얘는 주석으로 닫아버리고, and comment. 커멘트가 안 달리네.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테이블을 만들어서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부트스트랩 같은 걸 써가지고 넣는 것 같은데, 부트스트랩을 임포트를 안 해서 아마 에러가 나겠지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면 네, 아까보다 훨씬 그래도 볼만하네요. 네, 이렇게 표 형태로 넣어줬네요. 나중에 프론트, 사실 제가 백엔드 개발자다 보니까 프론트 부분을 챗GPT를 많이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씩. 지금 우리가 글자만 넣어서 그렇지, 나중에 HTML과 이 장고 문법을
동시에 쓰게 되면 화면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건문, if문도 가능하거든요. if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if to도에 점 디스크립션이 있을 때만 얘가 나오도록, 있을 때 얘가 나오고요. else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얘가 있을 때고 얘가 없을 때죠. no description이라는 글자가 나오게끔, 그리고 and if로 닫아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되면 이게 지금은 간단해서 그렇지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for 안에 if 들어가고 if문 또 들어가고 if 안에 if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복잡해지고 더러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간단한 거는 한번 예시는 보여드릴게요. if문에 대한 예시입니다. to도에 디스크립션이 있으면 그거 값을 출력하지만 없으면 no description을 출력해라. 저장해서 돌려볼게요. 실행해보면 네, 여기가 지금 서치에다가 공부를 넣어서 그렇거든요. 전체를 반환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다 no description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넣어볼게요. description 상세 설명입니다. 해가지고 세이브를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면 no description 대신 디스크립션이 생겼기 때문에 상세 설명입니다가 이제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워본 게 뭐냐면 장고의 문법 중에 for, to do, in, to do's, to do's를 반복해서 to do를 꺼내오고, 그리고 항상 and for로 닫아줘야 된다. 그리고 if문 to do description이 있으면 and if로 닫아줘야 됩니다. 얘도. 근데 만약에 없을 때도 하고 싶다 그러면 else 넣을 수 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else if는 됐던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else if 안 됐던 것 같은데 됐나? 오, 되나? to description이 이게 되나? 잠시만요. 제 기억으로 안 됐던 것 같은데 상세 설명이나 띄었어야 돼. 띄어쓰기면 디스크립션을 2번 넣어. 상세 설명입니다면 2번 나오게끔. else if 테스트입니다. 새로 고침하면 안 되네요. else if는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알아주시면 돼요. if랑 else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번 해봤고 장고 문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폴더 생성 및 HTML 경로 변경.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HTML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 HTML이 지금 루트 경로에 모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안에다 넣을 건데 바깥쪽 루트 경로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템플릿 복스고요. 이 안에다가 투두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HTML 파일을 옮겨볼게요. HTML 파일을 투두 안에다가
옮기시겠습니까? 예,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두는 투두에서 템플릿 안에 투두.html이 있는 거고, 이 랜덤.html은 템플릿까지만 템플릿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죠. 투두 안에는 투두.html 들어있고, 템플릿 안에는 랜덤.html 들어있죠.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동작하던 게 동작을 안 할 거예요. HTML이 없다고 나올 겁니다. 새로 고침하면 HTML 없다. 왜냐하면 나는 루트 경로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경로를 수정하는 건 세팅스에 가면은 템플릿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템플릿. 여기 우리가 빈 공백을 넣었기 때문에 루트를 가리켰거든요. 여기를 템플릿을 가리키도록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os.path.join, 이게 경로를 합치는 건데, base dir이 루트 경로예요. 여기다가 템플릿을 추가를 하면, 이게 안 띄워줘도 되긴 한데, 이렇게 os.path.join에서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슬래시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뭐 슬래시면 OS에 따라서, OS가 윈도우면 여기다가 역슬래시를 붙여주는 거고, 리눅스면 이거 붙여주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많이 써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 좀 투머치긴 한데, 윈도우 PC에서도 서버 킬 수 있고 리눅스 PC에도 서버 키는데 에러 안 나겠죠. 이게 나중에 경로 문제 때문에 에러가 나기도 하거든요. 이 경로를 쓰냐, 이 경로를 쓰냐, 이걸 하드 코딩 해버리면은 윈도우 PC에서는 서버를 못 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 코딩 안 하기 위해서 요거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템플릿까지 옮겨지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to-html을 to도라는 폴더 안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동작하려면 여기 템플릿 바깥에 있어야 되거든요. to도가. 그래서 이 views.py를 살짝 수정해줘야 됩니다. vs 코드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L 누르면은 해당 동일한 키워드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 다 동시에 수정돼요. to 하고 슬래시. 사실은 이건 하드 코딩이긴 한데, 네, 이렇게 새로. 방금 하드 코딩 하면 안 된다 해놓고 하드 코딩 하고 있네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마 동작할 겁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잘 나오죠. 아마 여기서는 하드 코딩 해도 장고에서, 제가 지금 윈도우 PC로 서버 키고 있잖아요. 여기 슬래시를 해도 얘를 알아서 이렇게 역슬래시로 잘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관없다. 지금 제가 윈도우에서 서버를 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로는 리눅스 경로죠. 네, 그래서 여기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L 누르면 3개 선택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투두를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L 하면 모든 투두를 찾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근데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 HTML이라는 부분은 3개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지금 잘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리고 아까 랜덤도 잘 나오는지 한 번 더 해볼게요. 랜덤의 라우팅은 랜덤의 뷰네요. 랜덤의 뷰. 닫아버렸는데, 랜덤의, 이것도 에러가 안 나고 잘 나와줘야 됩니다. 랜덤의 뷰 하면은 잘 나오네요. 얘는 경로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게,
템플릿 안에 바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원래 루트 경로였던 게 템플릿으로 옮겼고 그거를 세팅스에서 경로만 바꿔줬기 때문에 여기 경로만 하나 더 템플릿으로 옮겨줬기 때문에 HTML들을 앞으로 템플릿에다가 보관할 수 있게 됐다. 그 부분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투두 커맨드 작성을 해볼게요. 투두 커맨드가 뭐냐면 우리가 서버 킬 때 파이썬 manage.py run 서버 했죠. 이게 장고 커맨드인데 우리가 이 커맨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manage.py 그 다음에 make to do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100개 만들어줘요. 100개 투두 데이터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은 장고 어드민에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언제 다 100개를 만들 거예요. 그쵸? 그래서 100개를 한 번에 만드는 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요거 다 하고 우리 커밋도 찍을게요. 커밋 오늘 많이 하긴 했는데 커밋. 자, 투두 데이터를 만드는 거니까 저는 투두 안에다가 넣을게요. 사실은 메인 앱에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투두에 관련된 명령어니까 투두 안에다 만들 거고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 이거가 경로가 딱 이 경로여야 돼요. 매니지먼트 스 컨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스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매니지먼트 안에 커맨드스. 네, 이건 맞습니다. 자, 투두 안에 폴더를 만드는데 매니지먼트 그 안에 커맨드스. 이 경로가 무조건 일치해야지 manage.py 하고 명령어를 쓸 수 있게 돼요. 요 안에 커맨드스 안에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 안에다가 우리의 명령어 이름 그대로 make todo.py. 네.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붕어빵 틀이 있어요. from 장고 코어에 매니지먼트에 import base command. 얘가 붕어빵 틀입니다. 요 베이스 커맨드를 상속받으면 manage.py 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 모델을 하나 불러올게요. 투두 모델에서 import 투두를 가져온다. 왜냐면 투두를 100개 생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클래스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세요. 커맨드 베이스 커맨드를 상속을 받고 핸들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겁니다. args랑 여기는 옵션.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오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로직을 넣으면 돼요. 자, 제가 프린트만 하나 넣어볼게요. make to do start 하고 웃는 것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 명령어가 실행됐을 때 이 프린트 문이 찍히는 거예요. 자, 커맨드 창에서 파이썬 manage.py make to do 이렇게 치면 엔터 치면 make to do start가 나왔죠. 지금 여기가 실행된 거예요. 요거 하면은 요거 실행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로직을 넣으면 됩니다. for I in range
100개를 만들 거예요. 1번부터 100개. 그래서 to-do object create 생성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f 스트링으로 해서 todo에 test to-do 중괄호 열고 닫고 i번째. 그러면은 뒤에 i가 이렇게 붙겠네요. test to-do i 1부터 100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값을 더 넣을 수 있는데, 자, 일단 기초니까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름만, 우리 사실 이름만 잘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안 넣고, 네,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컴플리트가 여기다가 랜덤을 해. from random import choice. 이 choice라는 거는 리스트를 초이스로 묶으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true랑 false 중에 랜덤으로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정 예를 들어 3번은 true가 될 수도 있고 4번은 false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랜덤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거는 잠깐 빼놓을게요. 약간 주석 처리해놓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만 이렇게 to-do create를 하게 되면 to-do라는 오브젝트를 리턴합니다. 네, 사실은 네, 이렇게만 하고 100번 돌았어요. 100번 돌면 100개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지금 몇 번째 동작이 하고 있는지 i번째 to-do 생성 완료. 그쵸? 생성하고 생성 완료 로그 찍고 다 끝났으면 폼은 받겠다가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시스템 std 잠시만요. 뭐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하고 실행해 볼게요. 네, 포문을 돌면서 첫 번째, 두 번째, 100번째까지 돌고 나서 나왔는데 마지막에 초록 색깔로 나왔죠. 초록 색깔. 만약에 초록 색깔로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스타트 할 때는 흰색이지만 네, 끝나고 나서 초록 색깔로 나오도록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얘를 또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200개가 생겨버렸거든요. 지금 새로 고침해보면 같은 이름이지만 데이터가 200개나 생겨버렸죠. 그러면 얘를 10번 반복하면 계속 똑같은 데이터가 생성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고 to도는 to-do object get or create. 그러니까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생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get or create는 리턴 값이 to-do object랑 create라는 불린 값이 넘어옵니다. 만약에 생성됐으면 여기가 true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if created면
생성이 된 거고, 만약에 아니면 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테스트 투두 1번이라는 이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커맨드를 3번이고 4번이고 반복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므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이번에 새로 다시 python main.py make to do 하면은 네, 리턴이 2개가 됐대요. 잠시만요. 네네. 겟올 크리에이트를 하는데 객체가 아까 제가 테스트한다고 2번 만들어 버려가지고 에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깔끔하게 여기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딜리트 꼭 지우시겠습니까? 예스. 네,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하나만 생겼겠죠? 지금 다시 돌리면 네, 이미 존재한다고 나오죠. 제가 아까 테스트 한다고 2번 돌려버려가지고 200개가 되면서 객체가 2개가 되니까 겟올 크리에이트 할 때 객체가 두 개 반환되면서 에러가 난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100개를 지우고 나니까 이미 존재한다라는 게 객체가 하나만 반환이 되면서 에러가 안 납니다. 커맨드까지 한번 해봤고요. 네. 그래서 딱 말씀드린 대로 커맨드를 새로 만드는 거. 요거는 지워버리고 이 레스트 프레임워크부터 다음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나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딱 여기서 아까 우리 투두를 해서 봐보면 투두의 리스트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이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가 10,000개가 되고 100,000개가 되면 100,000개를 다 리턴한다고 하면 이거 문제겠죠. 사용자도 보기가 힘들 거예요. 이거 스크롤 내리다가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서버에도 무리가 가고. 그래서 페이지네이션 하는 거 각각 10개씩 끊어서 서버의 하중을 줄여줍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잠시 나가지 말고 계세요.